단원이 바뀌어서 평면 좌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보통 뭘 하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거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실 텐데, 결국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보신 바와 같이 어렵지 않은 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직선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5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점 A, 여기 점 B,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5에서 1을 빼잖아요. 그래서 거리 4, 이 길이는 4가 된다. 그런 건데, 이거는 어디가 더 큰지 어디가 더 작은지를 위치상 어디가 더 오른쪽이며 어디가 더 왼쪽이지, 혹은 Y축 기준에서 본다면 어디가 더 위쪽인지 어디가 더 아래쪽인지 그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책에 나온 것처럼 이게 어디가 더 오른쪽이 어디가 더 왼쪽인지 그림에서는 그렇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점이 더 큰 점이고 어느 점이 더 작은 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식은 이렇다는 얘기죠. 두 점의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요. 그러면 앞에서 뒤를 빼나 뒤에서 앞을 빼나 답은 똑같이 4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큰 거를 알면 그냥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는데, 모르면 그때는 뺀 다음에 저렇게 절대값 처리하시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수직선상에서 간단히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중3 때 배워야 되는데 요즘 중3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거 안 배워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간단히 예를 들을게요. 이렇게 점이 두 개 있고 여기 점 A, 여기 점 B. 이 점의 좌표는 좀 쉬운 하겠습니다. 1,2. 이 점의 좌표는 4,6.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랍니다. 결론은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AB 길이가 얼마입니까? 근데 점에서 이 길이를 잴 때 보통 우리가 필요한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는 아실 테니까 일단 이 길이를 잽니다. 이 길이가 뭐냐면 x의 증가량. 근데 x의 증가량?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4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1이므로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4에서 1을 빼시면 되죠. 그래서 거리가 3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또 재시면 되죠.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6이고 이 점의 y좌표가 1이므로 요 간격은 2죠. 6에서 2를 뺀가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길이가 서로 같으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이 되고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루트 25, 5가 된다. 되겠나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요만큼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가 x2-x1이 되고 여기 있는 이 높이의 길이는 y2-y1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뭐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빗변의 길이는 밑변 길이의 제곱 x2-x1의 제곱 붙이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양이든 음이든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x좌표끼리 빼요. x좌표의 차, 걔를 제곱합니다. y좌표의 차, y좌표를 순서 없이 그냥 빼도 된다는 얘기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평면 좌표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책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이 공식.
x좌표끼리 뺀값 제곱, y좌표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책에 보면 원점과 나머지 한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원점과 거리를 구할 때는 x1에서 0 빼고 제곱하고 y1에서 0 빼고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하다 보니까 0은 의미가 없죠, 빼는 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그냥 원점을 제외한 나와 있는 x좌표를 제곱,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원점과 두 평면 사이, 원점과 나머지 한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점 OA, B 세 점이 있는데 OA와 AB의 길이가 서로 같답니다. OA 길이부터 구합시다. OA 길이. 원점과 나머지 한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원점은 제외하고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 더해서 루트.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두 점이죠. x끼리 뺀값 a-2의 제곱, y끼리 뺀값 4-3의 제곱. 뭐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네가 빼기 편한 순으로 빼시면 됩니다. 제곱할 거니까. 둘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니까 지금은 루트와 루트가 서로 같으니 양변을 제곱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나오겠네요. a제곱 플러스 9. 얘도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얘랑 지워지고 4a가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4a가 되고,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게 사실 대단한 개념은 아닌데 문제가 좀 많아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이런 거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AB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할 때 뭐 이런 거, 점 A가 여기 있죠. 점 B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 P의 자치란 말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자치. A에서 P까지 거리와 B에서 P까지 거리가 서로 같게 만드는 저 점 P가 저기 하나만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뭐 이런 데다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잡으면 이 길이 같을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럴 것 같잖아요. 선생님 그림은 좀 안 이뻐도. 혹은 선분 AB에 중점의 위치에도 될 것 같은데, P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점 P에 자치가 있을 텐데, 이 자치는 너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그 자치가 아니고 흔적을 말하는 거죠. 저 점의 흔적. 이 점의 흔적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점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의 의미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자, 이 내용은 직선 방정식에서 좀 자주 할 거긴 자주 할 테니까, 다시 할 테니까 여기 그냥 참고로 그냥 기억만 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그 길이 서로 같다. 왜 제곱하죠?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 구할 때는 분명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루트가 나올 거거든요. 선분 BP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할 때는 공식상 마지막에 루트가 써지기 때문에 두 루트가 서로 같다라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곱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체를 제곱하자, 뭐 그런 의미라 크게는 뭐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A에서까지 길이와 B에서 A까지의 길이와 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점 P에 따라 이 점 P의 위치가 X축 위에 있다면 점은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고, 점 P가 Y축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고, 점 P가 만약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점 P가 놓입니다. 그러면 X좌표 A라고 두시면 Y좌표는 B라고 두시지 말고 A 플러스 1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도 없어. 그럼 아는 말도 없으면 뭐 큰 의미가 없으면 그냥 A, B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 조건에 맞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림을 대략적으로 찍을게요. 마이너스 3,1 여기쯤에 있어요. 2,4 여기쯤에. 근데 X축 어딘가에, 이렇게 X축 어딘가에 점 P가 놓이는데 그 점 P가 여기쯤에 칩시다.
점 P. 근데 P가 A까지 거리를 재보고 B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그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점 P의 좌표를 찾기 쉬운데 핵심은 이 점의 위치가 X축 위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를 모르니까 보통 미지수를 잡아야 되고 X좌표, Y좌표에서 다른 점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보나마나 Y좌표가 0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X좌표에만 미지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이제 공식을 쓰시면 돼요. 선분 AP의 길이 루트 X좌표끼리 뺀 값 A-3, A 플러스 3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1 빼기 0의 제곱 1. 선분 BP의 길이 이 점 B와 P 간의 관계죠. X좌표끼리 뺀 값 2-A보다는 A-A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뺄게요. Y좌표 4에서 0을 뺀 값 제곱 16.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니까 양변이 루트가 있고 거기에 제곱을 시키면 루트 1이 빠져나오면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AP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은 10이라고 할게요. 그냥 10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20. 얘랑 이제 A제곱 지워지겠죠? 이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10A가 되고요.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10이 남네요. 따라서 양변 A로 10으로 나누면 A 값은 1.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1,0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 1,-2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점 B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5,2.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선이 어딘가에 점이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B까지 길이와 A까지 길이가 서로 같게 만드는 점 P가 있답니다. 뭐 여기쯤 잡을까요? 어디쯤 좋을까요? 여기쯤? 네. 점 P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게 만드는 점 P의 위치. 그럼 이 점 P가 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A, B 이렇게 두는 게 맞을 텐데 얘는 특별한 조건이 있잖아요. 이 점 P는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X좌표 A를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A 플러스 1로 X좌표보다 1이 큰 게 Y좌표니까요. 그럼 이게 미지수가 어쨌든 하나로 잡히니까 계산식 하나만 있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계산합시다. 선분 AP의 길이 X끼리 뺀 값 A-1의 제곱 Y끼리 빼게 되면 A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선분 BP의 길이 X좌표끼리 뺀 값 A-5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A 플러스 1에서 2를 빼게 되면 A-1이 남고 걔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선분 BP의 길이가 나오죠.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양면을 제곱하게 되면 첫 번째 가로 풀리면서 A제곱 마이너스 1 다 쭉 써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좌변 A제곱 우변 A제곱 이렇게 지워지겠죠. 하나씩.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2A가 넘어가면 플러스 12A가 되니까 좌변식에 4A가 있죠. 그럼 4A에 플러스 12A를 계산하면 14A가 남고 상수항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 지워지고 이게 1로 넘어가면서 25에서 9 빼면 얼마예요? 16이 됐나요? 이게 12A네요. 14A가 아니고 12A니까 이게 16A가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상 따라서 A값은 1이 남네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1, 1 더하기 1이니까 2 이게 점 P의 좌표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위치를 A하고 B를 잡을 때 A가 1,-2고 B가 5,2면 B가 더 오른쪽에 있고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건데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말했잖아. 지금은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어디다가 둬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이 조건만 만족하게끔. 원래 그림은 아마 이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B가 있고 여기쯤에 아마 A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밑장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쯤에 B가 있고 여기쯤에 아마 A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P를 잡고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그림을 좀 위치가 안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핵심은 결국은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가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뭐였냐면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둔 다음에 요식을 사용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네.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x 좌표끼리 이렇게 뺐지. 그걸 제곱하잖아. 근데 이게 뺄 때는 그냥 제곱 없이 그냥 두 점을 뺄 때는 어디가 더 큰지가 중요한데 어차피 제곱하면 5 빼기 1의 제곱이나 1 빼기 5의 제곱이나 답이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어디서 어디를 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빼기 편한 순서, 보기 편한 순서, 전개하기 편한 순서, 우리가 자주 봤던 순서, 그 순서대로 쓴 것뿐이지 여기서는 A가 더 크다, 5가 더 크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이 쓸 거니까. 됐습니까? 예. 자, 이번엔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찾는 건데 사실 삼각형 모양 찾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게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제 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죠. 그렇지 않나요? 정삼각형 세변 길이 모두 같아야 되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 되고 피타고라스 성립한다는 얘기는 삼각형 세변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아요. 그 가장 긴 변을 제곱하는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으면 이거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 두 변 길이 같으면 직각 이등변. 근데 얘네들이 만약 섞이면 어떻게 되죠? 두 변 길이 같은데 이게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아. 그럼 그때는 직각 이등변이 되죠. 두 변의 길이 같아. 근데 가장 긴 변을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아. 그럼 직각이 동시에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때는 직각 이등변이 되는 겁니다. 그 이거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이제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뭐 그런 조건이죠. 근데 가운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B가 90보다 어떤 한 내각이 90보다 작으면 그 B가 바라보는 편 이게 B가 바라보는 변이에요. 그 B가 바라보는 변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A, B, C 이게 각 B예요. 그럼 각 B가 바라보는 대변이 여기가 되죠. 선분 AC. 각 B가 만약 예각이면 그 예각이 바라보는 변 선분 AC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당연히 작을 겁니다. 예각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직각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한 각이 이렇게 B라는 각이 있는데 걔가 보니까 둔각이야. 90보다 커. 여기 A가 되고 얘가 B가 돼요. 그럼 직각일 때는 가장 긴 변 선분 AB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선분 왜 B가 두 개죠? 직각일 때는 그 각 B가 바라보는 제가 B변이 되고 B변일 때는 선분 AC의 제곱이 선분 AB의 제곱과 선분 BC의 제곱의 합과 같은데 이게 둔각이 되면 이게 아까 B변보다 더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조건상 내가 세 변의 길이를 구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보다 크면 이건 둔각이구나. 얘가 가장 긴 변이 만들어지는 혹은 이 변이 바라보는 각인 각 B가 90보다 큰 둔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1번 잘 봐. 1번이 묘하게 학생들을 혼동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처럼 선생님 여기 각비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각비가 바라보는 변이 선분 AC죠. 그래서 선분 AC를 제곱해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해봤어. 그들을 더해봤어. 그랬더니 이쪽이 더 커. 그럼 이제 조건상 뭐라 나오냐면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맞나요? 맞을까요? 각 B가 바라보는 한 변, 그 한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러면 이 변이 바라보는 각 B가 예각이지. 그럼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왜 틀리는 거죠? 2번과 3번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각 B가 바라보는 한 변인 AC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으면 이게 각 B가 90도가 되는 혹은 선분 AC가 B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맞고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해봤더니 만약 이쪽이 더 크다면 그때는 그 변이 바라보는 각 B가 90도인 둔각삼각형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 한 변이 바라보는 제곱의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럼 얘는 예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아니고 각 B가 예각인 삼각형.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어때? 선생님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당연히 선분 AC, 이게 선분 AC죠. 이거 선분 BC고요. 이거 선분 AB고. 선분 A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은 아니잖아. 딱 봐도 얘가 둔각으로 보이는 둔각삼각형이죠. 됐니? 근데 2번, 3번은 조건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 삼각형 세 각 중에 한 각이 90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각이 90보다 크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상 직각이나 예각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는데 얘는 한 각이 예각이라고 해서 나머지 각이 전부 다 예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여기 포인트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게 예각삼각형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한 각뿐 아니라 전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인 걸 알고 싶으면 가장 긴 변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면 가장 긴 변을 찾았는데 그걸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면 그때는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맞습니다. 이유는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는 변이 가장 기니까 그 변이 바라보는 각도 가장 크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각이 많이 벌어질수록 변의 길이는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긴 변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최대각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최대각이 예각이므로 나머지 각들도 전부 다 그 각보다 작은 예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한 변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고 얘는 가장 긴 변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를 예각삼각형으로 봐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 변이 바라보는 각만 예각이라는 거를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간은 그 노가다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각을 알아도 괜찮은데 지금 점의 좌표만 가지고 각까지 알아내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인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 좀 빠르게 계산할까요? 일단 루트 씌워놓고 X끼리 빼요. 근데 빼는 순서는 그냥 네가 정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빼는 게 좀 편해 보이네요. 3에서 2를 뺍니다. 2의 제곱. Y좌표 뺍니다. Y좌표는 이렇게 빼볼까요? 선생님 막 빼도 됩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는 막 빼면 안 되죠. 기울기를 구할 때는 순서 있게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어차피 뺀 값을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네가 빼기 편한 손으로 빼시면 더 계산이 쉽습니다. 그럼 y도 이렇게 빼게 되면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얘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그냥 필요하면 루트 8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제곱시켜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 이번에는 얘네들이 계산하자는 얘기죠. BC. 이건 원점과 점 B의 관계죠. 점 C가 원점이니까요. 그러면 원점을 가지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점은 제하고 나머지 점 B의 X좌표를 제곱, 점 B의 Y좌표를 제곱.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점 CA도 마찬가지죠. 원점을 끼고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입니까? 같다고요? 선분 CA를 제곱한 값이 선분 AB의 제곱과 선분 BC의 제곱한 값의 합과 길이가 같아지죠. 네, 루트 10의 제곱 10, 루트 8의 제곱 8, 루트 2의 제곱 2 합치면 10. 따라서 이건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인데 선분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CA가 바라보는 변이라는 거는 여기가 A고 얘가 C예요. 그럼 CA라는 변이 바라보는 각은 당연히 각 B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각 B가 90인 직각삼각형. 하지만 뭐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세변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변기를 통해 이게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 혹은 이등변인지 아니면 정삼각형인지 아니면 직각이등변인지 이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죠.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점 A예요. 혹은 각 A가 되는 겁니다. 각 A가 9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점 A 위치는 A, 1이라고 써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점 B와 점 C는 지금은 이 그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직각이 되기 위한 A의 조건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내가 점이 원래는 이렇게 찍혀서 이게 직각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가 A, B, C.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그림을 이렇게 틀어놓다고 이렇게 그림을 틀어놔서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반듯하게 놨다고 그래도 어차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틀어놓든 위치를 옮기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그림을 잘 그려놓고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이 위치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제 핵심만 잘 읽으시면 그림의 위치, 방향, 점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A값을 이게 직각이라는 것만 성립하고 A값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C라고 두고 3,4, 여기를 B라고 두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과 같다. 그럼 선분 BC의 제곱, X끼리 BC를 보는 겁니다. 얘랑 보시면 되겠죠. X끼리 뺀 값 4 제곱 16, Y끼리 뺀 값 4에서 2를 빼면 2 제곱 4 더해서 루트. 선분 AB, 이번에는 얘랑 얘를 계산하셔야죠. 선분 AB, X좌표끼리 뺀 값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A 플러스 1이 되고, 그거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1에서 2 빼는 것보다는 2에서 1 빼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요. 2에서 1을 빼요. 이렇게 빼면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플러스 이제 이쪽이죠. AC의 길이, 요 길이. 이번에는 얘랑 AC의 길이. 그럼 X 합합끼리 뺍니다. X 합합끼리 빼요. 그럼 A-3의 제곱. Y 합합끼리 뺍니다. 4에서 1을 빼면 3의 제곱 9 더해서 루트. 네, 이런 편이네요. 자, 계산 정리. 여기 루트 20. 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8 이렇게 되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루트가 양쪽에 2개 나오는데 문자가 2개나 나와 있죠.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다 보면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얘를 일단 제곱하는 건 괜찮아? 얘를 제곱하는 건 괜찮아. 근데 얘랑 곱한 값에 2배에서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치? 2ab니까. 문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요런 것 이쪽 루트와 이쪽 루트를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얘를 일로 붙여요. 그리고 지울게요. 얘를 일로 넘겨봅시다. 그럼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 좀 문제가 여기까지 가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보통 이런 문제 잘 안 내는데. 자, 이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얘를 제곱해요. 그리고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여기 공식은 이게 생각나야 되죠.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그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앞에 거 제곱 20. 얘랑 곱한 값의 2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붙고 루트 안에 얘랑 곱하니까 이게 20이 곱해져서 20a 제곱 플러스 일단 루트 20 바깥으로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읍시다. 문제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제 얘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우변을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 루트를 전체 제곱하면 루트 하는 게 그냥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지? 이제 얘를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우변 정리하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정리해볼까요? 얘를 넘겼다고, 여기는 이 항을 넘겼다 이항했다 칩시다. 앞에 부가 좀 꺼적칭을 해서 2 루트 20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우변은 얘네가 이렇게 우변에 있는 게 좌변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2를 계산하면 8a가 되고, 여기 계산한 게 22에서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남겠네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2가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나누면 여기는 4a가 남고 얘는 플러스 2가 남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 20이 남고, 제 제곱하면 루트 하는 게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테고, 얘를 제곱하게 되면 16a 제곱 플러스 8a가 두 번이니까 16a 플러스 4. 다시 4로 약분되죠? 그럼 여기는 5가 남고, 5를 분배할게요.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5가 남으니까요. 5를 분배하면 5a 제곱 플러스 네. 어째 이상하다고 했어.
아 진짜 어쩐지 아니 이렇게까지 보통 이거는 이 풀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안 나오는 풀이거든요. 이거 아 짜증나. 네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런 풀이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처럼 루트 더하기 루트는 뭐 이런 꼴 뭐 이렇게 돼 있는 꼴이 있으면 이거 양변 제곱하면 이쪽 처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가 한쪽에 모여 있을 때는 하나의 루트 1로 넘긴 다음에 이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하는 게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나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이게 왜 미리 나왔나 싶어서 좀 봤더니 미안합니다. 여기 제곱이 돼 있네, 그렇지? 제곱 처리 안 하고 지금 선생님 루트를 그냥 씌워놨죠. 여기 근데 루트가 다 없어집니다. 좀 전에 뻔질거리는 잊어주세요. 네. 제곱 처리로 루트가 다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이 됐고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루트 없어진대. 왜 남아있죠? 뭐야 왜 이래. 일단 쓸게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여기 a제곱 계산하면 2a제곱이 되고 여기 2a 마이너스 6a 계산하면 마이너스 4a가 남고 그 다음에 상수항 10, 20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20 지워지고 양변을 2a로 묶으면 a-2는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2 근데 양수 a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a 값은 2가 된다. 네, 이 간단한 문제를 생쇼를 했네요. 5번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일 때 먼저 대칭점을 찾는다. 무슨 말인지 오른쪽 그림에서 점 B의 x에 대한 대칭점을 점 B'이라고 하고 P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으므로 AP 플러스 BP의 길이는 AP 플러스 B'P의 길이와 같고 그 길이는 선분 AB'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장 짧은 길이는 선분 AB가 된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문제를 보고 이해해 봅시다. 가끔은 개념이 좀 복잡하면 복잡한 개념이야. 근데 복잡해도 저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략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에이 이거네 별거 아니었어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꼼꼼하게 이쁘게 좀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1 잠깐만요.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여기쯤에 있어요. 마이너스 1,1이 점 A 좌표. 어디다 찍는 거야? 마이너스 1,1 점 B의 좌표는 4,4 여기쯤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좌표 평면이 A라는 점, B라는 점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P에서 A까지 길이를 재봐요. 그 P에서 B까지 길이를 재봤어. 그 두 면의 길이를 더해. 그럼 값이 나오겠지? 근데 점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AP와 BP 합의 값은 그 길이 값이 계속 바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이 많은 P점에 X축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 P 중에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를 더했더니 이건 같은 게 아니고 더했더니 그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점 P는 어디에 놓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그 가장 짧을 때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느낌상 그냥 P가 너무 위치상 A보다 너무 왼쪽에 뭐 이런 데 찍힌다거나 아니면 너무 B보다 오른쪽 뭐 이런 데 X축이 있지만 P가 뭐 이런 데 찍힌다면 생각보다 한 점에서 너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합의 길이가 최소가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상 왠지 뭐 이런 점에 있으면 왠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대략 일단 찍고 시작해야 문제 풀이가 좀 진행이 되니까 점피를 여기다 둡시다. 근데 고맙게도 이게 X축이 있으니까 X좌표를 A로 둔다면 Y좌표는 0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남은 거는 A에서 P까지 길이를 재요. 그리고 P에서 B까지 이렇게 길이를 잽니다. 그 길이를 뭐 해야 되죠? 더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게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럼 루트를 날려주지. 근데 얘는 제곱이 없잖아. 그럼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서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A에서 만약에 내가 출발을 했어.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 X축 위의 점인 점 P를 통과한 다음 찍고 다시 B가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X축 어딘가에 있는 점 P를 딱 찍고 다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대칭이동입니다. 뜬금없이 웬 대칭이동? 여기 있는 점 A를 두 점 중에 아무나 관계없어요. 근데 지금은 점 P의 위치가 X축 위에 놓여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점 P를 A와 B 중에 X축에서 좀 더 대칭 이동하기 편한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합니다. A를 X축에 대칭 이동하든지 아니면 B를 X축에 대칭 이동하든지. 근데 그냥 그림상 상관없지만 A가 X축에 좀 더 가까우니까 얘를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X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이해하세요? 뭐 저 정도는 중1 때도 배웠던 거라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면 A에서 P까지 길이에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를 조사해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거든. 합동이 삼각형 얘네들은 대응변이잖아. 포개어지는 변. 됐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걸 원하는데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AP의 길이와 똑같은 변이 누구냐면 A'P였어요. 그렇죠? 같은 길이잖아. 그러니까 AP 자리 대신에 A'P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같은 길이니까. 더하기 BP의 최소.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맞니? 됐니? 자,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봐. 이쪽 다시 보세요. 이쪽. 아까 우리가 해석할 때 A에서 출발해서 X축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로 도착하는 최단 거리를 잡는 거죠. 근데 이제는 출발 지점이 뭘로 바뀐 거죠? 출발 지점이 A'으로 바뀐 겁니다. A'에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인 점 P를 지나 B를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그렸을 때가 최단 거리라는 얘기예요. 잘 봐.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점 P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얘기야. 실제로는
그림상 A'이라는 점에서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A'이라는 점에서 X축 위에는 어떤 점을 지나가면 돼. 아무거나 어딘지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X축 위에는 어떤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꺾이면 길이가 상대적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X축에 있는 점을 내가 여기다 잡았어요.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간 다음에 이 점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야. 근데 이것도 꺾였잖아 지금. 아무래도 꺾이면 길이가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 P를 내가 만약 여기다 잡는다면 이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거리. 결론은 A'과 B 간의 선분의 길이를 찾고 그 선분의 길이를 찾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단거리가 나오며 점 P의 위치는 여기 놓인다. 마치 원점처럼 보이는데 꼭 원점은 아닙니다. 여기가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놓였어야 이게 최단거리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그림상 최단거리는 이게 최단거리였을 거라는 얘기죠. A에서 여기 있는 점을 밟고 다시 B까지 가는 이 길이가 X축에 놓여있는 점 P 중에서 가장 짧은 합이 나타나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그리고 문제를 풀지도 않고 그냥 저기에 점 P가 있겠네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선분의 최단거리와 그 다음에 점 P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A'과 B 간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4,4까지의 거리. X끼리 뺀 값의 제곱,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5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5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렇죠? 정답은 5루트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건 쉽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4,4고. 이 길이 얼마죠? 5예요. 이 길이 얼마인가요? 5예요. 여기는 수직이잖아, 더군다나. 그렇지? 근데 보니까 이게 직각이등변이네요. 1대 1대 루트 2 비례가 5대 5대 5루트 2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길이는. 근데 뭐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에 맞춰서 푸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되겠나요? 자, 문제를 좀 다른 걸 바꾸어서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딴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한 4,3. 여기 점이 있어. 2, 마이너스 1. 근데 이번에는 Y축 위에 어디에 점이 있는 거예요. Y축이 있는 거 어딘가에 점. 걔를 점 P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A고 얘가 B일 때 P의 길이와 P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왜냐면 Y축에 있는 점이죠. Y축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에 이렇게 밑을 두시고 X좌표는 0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계산하기가 일단 생각을 이루는데 A에서 Y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튕겨서 꺾이다 보니까 계산이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점 중에 한 점을 기준이 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는 거죠. A든 B든 아무 점이든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대칭이동 하면 돼요. 그럼 B를 만약 대칭이동 한다면 B는 1이 가겠죠. B 프라임. 오른쪽 두 칸이 왼쪽 두 칸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B 프라임에서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A로 가는 최단거리인데 이렇게 가면 꺾이잖아. 꺾이면 최단거리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안 꺾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B 프라임과 나머지 대칭 이동하지 않았던 A 간의 선분의 길이를 잡아주고 거기서 만나는 교점에다가 점 P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문제는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시면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 이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반응식 풀고 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지금 두 점 사이가 아니고 선분 길이, 이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선의 방식 풀고 나면 요 다음 단원이 직선의 방식이거든요. 1차 함수. 그걸 풀고 나면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도 나와요. 점 P의 위치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점피의 위치 어디니? 좌표를 묻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점피가 뭐니 도대체? 이 지금 설명한 그림에서 점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점피가 의미하는 말은 직선 AB의 무엇이다? 무엇이에요? Y절편. 직선 AB가 Y축과 만날 때 교점 Y절편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래요.